자, 속보칠시 우승님. 합의하에 남녀가 관계를 가졌을 때, 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를 가졌을 때 오히려 여자 쪽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처법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모텔 일회용품 비용은 여자가 냈을 때 그런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요. 효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인데 강간은 아니었다. 뭐 박유천 사태도 그랬고 이진욱 사태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지금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고소하는 경우에 뭐 이게 지금 질문 주신 분 얘기는 배경이 이제 모텔을 갔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찰에서 제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뭐냐면 모텔 내에 있는 CCTV예요. CCTV 특히 출입구 부분에 그 여자분이 엄청 술에 취해가지고 거의 뭐 이끌려 들어가다시피 했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손 정도 잡고 있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손도 안 잡고 그냥 여자 따라 들어갔다던가 그리고 결제를 여자 카드로 했다라던가 그리고 그렇게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든가 또 나오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나오는 장면이 그냥 다정하게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성폭행으로 처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죠. 대처법. 그리고 그런 뭐 이게 참 뭐 이런 걸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불특정 다수와 뭐 부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비부비를 해서 뭐 서로 간에 눈이 맞아갖고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첫날 밤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꽃뱀들한테 물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뭐 집까지 데려다 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정황들을 다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웠다 등등등.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 그러면 느낌이 쎄하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어떤 정황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이 보통 배우자 1.5에 자식들 1씩 받잖아요. 근데 유언으로 한 명한테만 준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뒤집을 수 없나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퀵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런 경우에요.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라고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그 배우자 내지는 큰아들 뭐 이런 데다 다 몰빵, 속칭 몰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재산 전부 다 네가 가져 라고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요. 자기 상속분, 법정 상속분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그 유류분이라는 거를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 기한이 있어요. 1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청구를 하면요. 그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인터넷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아주 쉽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 같은 스님님,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이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혼에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유책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요. 바람을 핀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파탄주의는 뭐냐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지 간에 이미 혼인 생활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파탄주의예요. 근데 대세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옮겨가고 있고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책주의를 그대로 인정을 하기는 했으나 우리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세죠. 이게 유책주의를 아직도 견지하는 건 뭐냐면 그 간통죄 위헌 판결하고 약간 맞물렸던 거예요.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서 하면 야 남자들이 바람피고 가정 파탄내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성단체도 반발을 했고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유책주의 폐지하고 파탄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해서 대법원에서 아마도 그 유책주의를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예 별거로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혼인 실체가 없어요. 완전 파탄이야.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그래갖고 이거 호적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간에 뭐 서로 책임이 다 있어요. 이혼이 아니라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서로 싸우고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한테 이혼하자라고 했더니 난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파탄이 나고 서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데. 응?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졌어요. 지금 2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는데 이게 제가 항소심에서 맡았거든요. 이렇게 파탄난 걸 법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저쪽 배우자가 좀 악의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